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네, 영재원TV의 전지령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지금 현 시점에서 대학보설 지원이 중요하냐 아니면 교육청 영재원이 중요하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고민스러워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보설과 교육청에 대한 부분은 엄연하게 다릅니다. 일단 대학보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원 지원 과정에서 교육청 과정보다 한 단계 더 위쪽에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이 부분의 이슈는 12월 달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부설 과정에 모두 이제 결과까지 나온 상태에서 교육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부설 1차에서 합격, 불합격에 대한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영재교육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은 교육청 영재교육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보통 일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부설에 대한 이 부분의 이슈는 교육청과는 사뭇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일단은 영재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단 전국 단위 자사고를 지원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초기에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심화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경험치 또는 그 어떤 트렌드한 부분에서의 경험을 갖다가 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부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정에서의 최상위 과정, 즉 엘리트 코스로 인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도전을 하지 못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도전할 수 있고 그 도전을 갖다 통해서 본인이 좀 더 나은, 좀 더 발전되어진, 좀 더 깊은 과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이렇게 순환식으로 돌아가시면서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부분에서 커리의 진행은 되지만 일단 깊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부설보다는 일단은 낫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 영재교육원의 그 커리 과정들은 매년 이제 그 영재교육원 수업에 참여하시는 선생님에 따라서 일부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교 기본 교과 커리의 심화라고 보기 때문에 영재교육원 과정을 지원을 할 때는 내가 스스로가 수학에 대한 심화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과학에 대한 심화를 진행할 것인지를 면밀히 따지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은 기본적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만 융합과정입니다. 근데 융합과정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수학과 과학의 문제 비율이 수학 9, 과학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좀 더 집중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유리한 편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이 나뉘어져 진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자신 있는 과목 파트로 지원을 하면 되겠습니다. 단 수학 지원자는 수학에 관련되어진 문제, 과학 지원자는 과학에 관련되어진 문제들을 위주로 풀고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강남 100이라는 그 부분의 사이트 내에서 문제가 기본적으로 선별되어져 출제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부분에 이런 어떤 개발성,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새로 나오게 되어질 때 기존에 있던 문제들의 활용률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보다는 확실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영재교육원은 기존에 나와 있던 모의고사 문제나 다른 기타 관련 문제집들을 풀어보고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 영재교육원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할 때는 내가 좀 더 나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심화 공부를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학부설을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영재교육원에 대한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에 대한 과정을 거쳐서 일단은 교육청 영재원 지원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교육원에 가게 되어지면 어머님들의 자녀가 일단은 실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각자 차이는 난다고 하지만 그 수준이 맞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맞춰지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나중에는 졸업할 때 아이가 좀 더 이렇게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어머님이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머님들이 교육청 대학부설 선택하실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거리 문제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거리가 가까운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사실 네, 그 이미 선택이 끝난 상황이라고 놓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거리에 대한 문제로 영재원을 선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학부설이다, 네, 그 다음에 교육청이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교육원을 선택을 할 때는 일단 아이의 성향에 맞추어서 영재교육원을 선택할 것을 권장드리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의 선택 시에 어머님의 자녀가 어떤 학습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두 영재원의 종류의 큰 틀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청이냐 아니면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이냐 이제 올해 꼭 성공적인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